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년 만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엽니다. 하지만 세 증인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검도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된 속보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현장 청문회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명이 제일 중요한 최순실 게이트의 청문회 증인이 돼야 하는데 한마디도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동행명장을 뭐 두 차례 거쳐 발부하고 또 이번에 6차 청문회 하면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국 거기서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조위는 아무튼 뭐 현장까지 가서라도 청문회 하겠다는 아주 결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국조특위위원들이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구치소로 가는데요. 지금 국회의 버스가 곧 출발한다고 합니다. 국회 본관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버스인데요. 이미 국조특위위원들 전원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탔고요. 앞에 최순실 국정조사라고 써 있는 버스가 지금 막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출발을 하면 1시간 안쪽이면 월요일을 감안하더라도 국회를 출발하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서울구치소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의원들이 가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어떻게 강제로 앉힐 방법은 없나요? 지금 강제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뭐 구치소까지 위원들이 가서 뭐 그냥 돌아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뭐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아무튼 청문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동행명장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 면회를 한번 하는 방법이 있죠. 특별 면회는 그 면회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도소 구치소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뭐 최순실 씨가 들어가 있는 예. 독방까지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법적으로 좀 가능하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 시설이 보안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를 목적으로 과연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이제 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도 어떤 해석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중대한 사유를 들어서 교도소 방 안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생중계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렇죠. 예, 그 안에는 이제 알겠습니다. 중계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자, 잠시만요. 근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조금 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압수수색에 밝혀진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론은 할 수 있겠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알고도 막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조사가 김종 전 차관, 최순실, 정호성, 그리고 조혁 대위 이제 이 정도까지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판식 이후에 조사한 사람이 4명 정도 되는데, 근데 김기춘 실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어떤 나온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거 자체도 굉장히 애매했고, 그렇지만 박영수 특검이 김기춘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를 하겠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요. 일단 직무유기가 됐건 직권남용이 됐던 또 아니면 김종 전 차관이나 차은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사 개입 등과 관련해서 그렇죠. 어느 증거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혐의 자체는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다는 건요. 그렇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을 적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포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집에 가서 뭘 압수수색할 것인가?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을 정하기도 돼 있어요. 시기와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또 인사기획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삼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기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과 연관된 뭔가를 특검에서 포착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압수수색 영장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황상 일단은 그 김종 차관 벌써 2번이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김종 차관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했다. 바로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걸로. 지금 나온 것은 뭐 그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압수수색은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범죄 사실에 있어서는 특검에서는 특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국회 본청에서 출발하는 국조특위위원들의 출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이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와 구치소에서 하는 청문회 무슨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아니 차이는 없어요. 일단 뭐 특히 국민이 알 수 있게 중계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에서 제한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하는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와 별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 구치소가 의왕시에 소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덕원 사거리 근방에 인덕원이요. 인덕원 사거리 근방에 있는데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 시작하려면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한답니다. 그렇죠. 서울구치소 이감을 해야 하는데 그 과연 서울구치소에서도 남부구치소에서도 그 두 명의 당사자가 과연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서울구치소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부를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남부구치소에서 아예 출석을 거부하면 출발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 좀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일단 명분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안 나왔던 이유가 뭐 최순실은 공황장애, 그다음에 심신이 회폐해서 그러니까 심신이 피폐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였는데 일단 재판정에 갈 정도의 뭐 지금의 심신 상태라면 거기까지 갔는데 안 만나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호성도 역시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갔으면 국회 오기는 힘들어도 이거는 피해 나가기는 명분상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비난은 정말 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지난번 공판 준비 절차에서 최순실 씨의 상태나 뭐 여러 가지 보면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뭐 건강상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공판 준비 절차나 어떤 재판 절차는 본인의 어떤 직접 형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청문회는 본인이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아마 난타에 시달린다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요 예정돼 있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서 재판을 통해서 하는 어떤 질문이나 재판장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찰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이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어떤 세세한 부분에서는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청문회 이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예상 없이 질문사항을 받아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 준비 절차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서 자기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사건이 확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재판 절차가 굉장히 모순된 진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에는 적극 참여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방어를 거고. 하겠지만 그렇죠. 청문회에서는 나가서 내가 얻을 게 전혀 없다. 망신당하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뭐 거기 안 나간다고 나오는 그 뭐 죄를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는 거는 본인들이 저지른 이 죄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씨나 정호성이나 안종범 전수에 직접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에서 이제 그걸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을 공개할 것인지. 근데 재판 공개 자체는 이제 재판장이 공개하겠다고 허가를 하면 재판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계 방송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 보면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과 관련된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잠시 뒤에 네, 다시 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청문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인데 특별면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왜 면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철창을 마주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특별면회는 응접실 같은 데서 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특별면회 할 수는 있죠. 예. 여러 가지 특별면에 대해서 이제 그 구치소 교정기관에 허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정기관에서 허가를 하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죠.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반 면회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누가 면회자가 왔는데 나 이 사람을 만날 필요 없고 오히려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다랄지 불이익이 있으면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된 사람이 면회 거절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면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국조특위에서 특별면회 신청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이 나 면회하지 않겠다 하면 이건 아무런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오늘 30명까지 기자들도 입장을 제한했답니다. 이러면서 기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는, 그리고 계속 줄 서 있기가 좀 힘든 경우에는 가방으로 줄을 서는 이런 진풍경까지 보여졌다고 합니다. 약 한 5분 전에 5분에서 한 10분 전에 지금 여의도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40분가량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도착을 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최순실 목소리라도 좀 들어보자, 그 잘난 목소리라도 들어보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재판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정에 최순실을 데리고 나와서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조용성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과연 최순실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94년 미국 최고 인기의 미식 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은 전 부인과 내연남을 살해한 정황이 뚜렷했지만 드림팀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1년여간의 재판 모든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action, find the defendant Orenthal James Simpson not guilty of the crime of murder. 대법원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다 최 씨 등이 청문회 출석마저 거부하면서 최 씨의 진술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적 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원 조직법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법정 안에서의 녹화나 촬영, 중계 방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서 법정 촬영을 공판과 변론계 시전으로 제한한 것이 걸림돌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대법원은 일단 공판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되 그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 때처럼 모두 절차 전까지만 공개하자는 의견과 검사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진술까지 공개하자는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아예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 앞에 서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자는 겁니다.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론입니다. 탄핵 정국을 이끈 것이 촛불 민심이었던 것처럼 국정농단의 민낯을 지켜보고자 하는 민심이 모이면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보는 것도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 결국 뭐 오늘 청문회도 거부하면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고 재판정이라도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공개됐던 부분은 그 변호사가 그 아이패드인가요? 그 앞에 그 갖다 놓고 그 태블릿 PC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 정도만 지금 보여줬지 최순실의 목소리를 직접 듣 수는 없었는데 이 공판 전까지 공개한다 또는 변론 개시 전까지 공개한다. 이게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법원조직법에 의하면요, 이제 재판장이 허가를 얻으면 촬영, 녹화, 중계 방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장이 허가 얻으면.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재판 전, 변론 개시 전에 하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런 규칙을 정해놓은 이유가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이랄지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법원조직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이 공개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청문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게 많은 진실을 국민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 이제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사실 청문회 맹탕 청문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판 자체는요. 일단 검사라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있고 또 거기에서 방어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또 증거 자체가 다 법정에서 현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주장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증거로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않습니까? 어떤 재판은 이제 증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피고인 측, 그 최순실을 비롯해서 어떤 피고인 측의 변호인도 자기들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 규칙 자체에 어떤 그 중계 방송이랄지 그런 거 공개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랄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또 그러냐면 앞서 뭐 조영선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순실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앞으로의 뭐 헌법재판소의 뭐 심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이랄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공개 규칙 자체가 일단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규칙에서 좀 협소하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원조직법과 관계에 있어서 법원조직법이 법률로서 우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범위 내에서 과연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법리적으로 약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법원 규칙의 해석에만 한정을 하면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전체 공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법원조직법을 넓게 해석해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재판장이 허가해서 중계방송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법리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대법원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다시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 모습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재진만 있는 모습인데요. 약 뭐 이제 1시간도 안 되면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6차 청문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지난 1997년이었죠. 한보 사태 청문회 이후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취재기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명만 선착순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른 새벽부터 가방으로 자리를 맞는 진풍경까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또 별도로 출발한 의원들이 몇 명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서울 여의도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생중계를 허용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생중계에 의원들만 있고 당사자는 빠진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위원들 잠시 뒤에 도착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후 재수자들이 머무는 수용시설이 아닌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과 사전 접촉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국조특위 사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인 없는 지난번에 한보 청문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를 하면은 얘기를 하지 못할 텐데. 97년도에는 뭐 청문회가 이루어졌어요. 정태수. 정태수 한복으로 회장이었던 정태수 회장 청문회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도 뭐 사실 얻은 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그런 것들을 좀 얻었는데 예. 좀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정태수 회장이 그때는 지금과 똑같은 것 같아요. 10,000번을 얘기해도 나는 모르는 건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뭐 그런 그게 굉장히 생생하게 그 당시에 국민의 어떤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오늘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뭐 본인 자체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안종범 수석은 전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떠넘기고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수첩 내용 자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걸 추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정호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취 파일이 있고 또 범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만약 정호선 전 비서관이 청문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뭐 녹취 파일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마 세월호 7시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죠. 특조위원들이 아마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입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좀 듣고 싶은 국민의 열망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이완영 의원 오늘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제 뭐 내일인가요? 내일이면은 분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초특위는 그 당에서 탈당을 하는 의원들이 꽤 지금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김성태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황영철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탈당 근데 장제원 의원은 뭐 1월 4일까지는 뭐 보류하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러면 다시 또 특조위원들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관심 있게 둘 부분은 아마 특조위원들 중에서 분당하는 특조위원들은 뭐 계속 일관성을 위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단지 이제 관심이 이완영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완영 의원은 보면 이전에 어떤 최순실 변호사와도 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같이 한. 그렇죠. 고령 향후회를 통해서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고령 향후회라는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특조위원회 간사로 임명됐을 때 본인이 법적으로 보면 회피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이런 관련 있을 때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 재측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보임 절차가 있는데도 하지를 않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제일 첫 번째로 이완영 간사가 그만둬야 한다. 그걸 갖다가 가장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은 아마 계속 참석하기는 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구치소 청문회를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원들이 지금 국회를 출발했습니다. 잠시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